내용은 10강. 질량 보존 법칙. 개웃긴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이 엄청 쉬워요. 네? 선생님! 네. 저번에 영상 보여줬잖아요. 저 그거 쓴 지 얼마나 걸리는지 맞춰봐요. 몰라, 2시간? 아니요? 네. 하루 반 시간이요. 아, 왜? 반 시간이면은 아니, 하루 반이에요. 하루 걸리고 또 하루에 반 시간이 걸렸어요. 36시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건데. 아니요, 너무 어려웠어요. 나도 너무 어렸는데. 자, 봐봐. 여기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뭐가 돼? 물! 야, 수소, 산소 만나는데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돼? 물이 됩니다. 우와!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자, 선생님 강의할 동안에는 잠시 귀만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인데, 봐봐. 수소, 산소 원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원자들이 만나고 있어. 자, 너는, 야, 너 몸무게 어떻게 돼? 1이요. 너도 1이지. 너도 1이고, 너도 1입니다. 수소의 총 몸무게 얼마야? 4겠죠? 야, 산소 너 하나는 몸무게 얼마야? 저 16이요. 너도 16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산소의 몸무게 얼마야? 32죠. 얘네들이 만나서 4하고 32가 만나면 전체 몸무게가 얼마야? 36 되겠죠? 네. 해볼까요? 36 맞나? 16짜리, 16짜리, 1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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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짜리. 18, 18 둘이니까 얼마? 36 맞네! 그치? 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걸 반응물이라 그래. 반응물 왼쪽 반응물이 맞아. 오른쪽이 생성물이 하루반 효과가 있네요.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이. 네. 반응물에 있는 총 원자가 생성물로 모두 같죠? 네. 중간에 빠져 도망간 거 있어? 도망간 원자 없지? 플러스 사라졌어요. 걔는 원자가 아니에요? 도망간 원자가 있어? 없죠? 네. 중간에 추가된 원자가 있니? 없죠. 그냥 그대로 요 녀석들이 배열만 다르게 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든 것 뿐이지. 그래서 원자의 개수가 보존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수소 원자 4개 땅땅땅 여기 있네요. 네. 산소 원자 2개 땅땅 여기 있네요. 네.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그러면 질량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지. 이게 뭐다? 질량 보존의 보존의 법칙이다. 쉽죠? 엄청 쉽죠? 네? 엄청 뭘 쉽죠? 배웠나? 엄청 쉽죠? 누가 만든 거죠,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지에가 맞다. 라부아지에. 써있진 않네요. 써놓을까요? 네.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가 발표한 거예요. 라부아지에. 노란 머리.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 책에 반응물질의 총 질량은 생성물질의 총 질량과 같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리 변화. 자, 봐봐. 현재 여기 예를 들어 놓은 변화는 문제. 1번. 화학 변화다. 2번. 물리 변화다. 화학 변화다. 물리 변화다. 3번 모르겠다. 손가락으로 3번 모르겠다까지 손가락으로 자 알려주세요. 네? 아이 진짜 여기 예를 든 요 변화는 화학 변화다 1번, 물리 변화다 2번, 모르겠다 3번. 가위?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몇 번이죠? 오케이. 1번이야? 오. 1번일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4번은 뭐야? 정답, 이게 뭔가요? 알겠어요. 손 내리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모두 맞췄어요. 오! 너무 지금 엄청 크게 웃은 사람 빼고 모두 맞췄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하면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질의 변화가 있으면 화학 변화, 성질의 변화가 한번 무시하다가 살이 잠깐만 호프증이요? 꼭 걸로 해. 이번에니까. 근데 얘는 왜 이래요? 풀시간 그때 내가 자. 왜 그래? 먼저
좋아, 알았어. 이관이? 자, 티몬과 품바. 성질의 변화가 있으면 화학 변화, 없으면 물리 변화입니다. 제 앞에 오고 그만. 쌤 지금 막 되게 얼굴 표정 되게 근엄하고 그걸 왜 얻는 건데? 나 얼굴 되게 근엄하고 좀 진지하고 막 그런데 지금 이럴 거야? 더운데? 이상한데? 자, 그럼 봐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완전 새로운 물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완전 새로운이 뭔 뜻이야?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화학 변화입니다. 알겠죠? 물리 변화 아니에요. 화학 변화입니다. 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화학 변화일 때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해. 하겠죠? 네. 하겠죠? 그리고 자, 물리 변화는 쌤이 그림을 그릴게요. 물리 변화. 자, 물리 변화는 뭐냐면, 물리 변화는 이따만한 분필이 있어, 분필. 분필 있습니다. 네. 분필의 질량은 100g이었어요. 이걸 빡 뽀겠어. 뽀개가지고, 이렇게 잘랐어. 네. 얘 45g이에요. 몇 g일까요? 55g. 55, 어떻게 알았지? 역시 난 수학을 잘해. 대박. 마이너스 40. 그럼 뭐야? 이것도 이건 모양이 변한 거잖아. 모양이 변했다고 해서 성질이 바뀐 건 아니죠. 이게 물리 변화인데, 물리 변화 일어날 때는 이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총 질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질량은 변함이 없다. 즉, 두 반응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가 됩니다. 알겠죠? 둘 다 변화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화학 변화. 과산화수소 17g이 분해되면 물이 9g이 나온대요. 나머지 8g은 뭐가 될까? 산소가 발생이 되겠죠? 산소가 몇 g 발생되냐 이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17g, 반응물이 17g이었다면 이게 분해되어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9g이 물이 나왔다면 산소는 8g이 나오게 되겠죠. 쌤 이해해줬나? 사람 구한 얘기? 해줬나? 사람 안 먹었는데. 선생님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벌써 웃겨? 왜? 왜 자꾸 웃어? 정말 화제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무슨 일이 아니지. 혹시나 봐 너는. 진지한 일이야. 너무해.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막 안에서 갇혀가지고 살려줘 이러는데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네.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는 거야. 네. 소방관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야. 지금 어떻게 했을까? 입김으로. 뛰어들었어 그냥. 그게 왜 여기? 옆에 있던 생수병 들고 막 몸에 물을 뿌린 다음에 뛰어들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맞고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 입구로 나오려는데 너무 불길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갔더니 커다란 금고가 있는 거야. 네. 커다란 금고 안에 사람들을 눕혀서 5명 정도의 사람을 눕혀가지고 금고문을 닫아버렸어. 금고 안으로는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산소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근데 금고는 완전 밀폐가 되어 있는 바람에 사람들 5명, 나까지 6명이서 숨을 쉬니까 산소가 부족해진 거야. 네. 일본어 모르. 사람. 밖에서밖에 못 열어. 안에서 못 열어요. 망했네요. 그러니까 못 나가. 죽었어. 이제 곧 죽을 수 있잖아. 근데 그래서 다행히도 쌤이 보니까 옆에 약상자가 있네. 약상자. 금고하네요? 금고 안에. 금고 안에 약상- 원래 있었어. 네? 약상자가 있어서 약성장. 약상자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과산화수가 들어있는 거야. 과산화수는 소독약. 소독약이야. 그건 이해가 과산화수가 되네요. 들어있는 거야. 과산화수가 들어있어가지고 과산화수를 꺼내다가 통에다가 막 부었어. 막 부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수미 안 서요 선생님 이러고 있는 거야. 수미 안 서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빨리 해야지. 그래서 과산화수를 딱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쌤 여기 팔을 좀 쭉 찢었어. 찢어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뚝뚝뚝뚝 떨어뜨려 여기서 무글무글 기체가 나오면 사람들이 숨이 쉬어져 이러는 거야. 그 기체의 종류는 산소입니다. 와. 쌤이 과산화수소를 뭐 한 거야? 분해한 거야. 뭐로? 물과 산소로 분해한 겁니다.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한데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카탈라제가 사람의 몸 속에 들어있습니다. 피 속에도 들어있고요. 간 속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그런 생물체에도 카탈라제가 들어있어요. 카탈라제가 필요한데, 쌤은 당장 얻을 수 있는 카탈라제는 피밖에 없었으니까 피를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켜서 5명의 사람을 구했다는 썰. 근데 그거 산소는 얻었는데 또 사라지면 어떡해요? 다행히 그 산소가 다 쓰기 전에 이제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금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비밀번호 알아요? 알죠. 어? 걔네는 뜯으시잖아. 안 뜯었구나. 설마 진짜로 믿고 있는 거야? 진짜 이러는 거야. 마음이 어리구나. 자, 본 이야기는 모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로서 모 드라마 각색한 이야기로서 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임을 고해성사하는 바입니다. 자, 쌤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광고예요? 광고는 아니고 드라마 이름 말 안 했잖아. 드라마 이름 얘기해주세요. 드라마 이름 뭐더라? 까먹었어. 남궁민 나오는 건데. 네? 남궁민. 1,000원짜리 변호사. 그 전에 했다. 1,000원짜리 그거 그지? 검은 태양인가? 그거 같아요. 아무튼 그 남궁민 그걸 나오는 본다고? 거. 남궁민 이게 나오는 뭔데요? 검은 태양만 봤어. 검은 태양 그 이름은 뭐지? 그걸 본다고. 검은 태양. 그 아무튼 우리가 기억하는 안 했어요. 기억하자는 건 뭐냐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나온다. 그럼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이 반응은 화학 반응이야, 물리 반응이야? 과학이요. 화학 반응이지. 자, 완전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재밌네요. 물리 반응. 자, 물을 10g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설탕을 2g을 넣었네. 설탕물을 만들었어. 설탕물의 질량은 12g. 정답 12g. 나이스! 이거는 자, 설탕의 성질을 잃어버리니? 안 잃어버리죠. 그대로 단맛이 나잖아. 성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무슨 변화? 물리변화.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 혹신 거야? 자,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 뭔지에 대한 거고 2번, 3번, 4번은 뭐냐면 지금 방금 했던 얘처럼 이런 반응에서도 다 성립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얘들을 보여줄 겁니다. 얘들을 보여줄 거야. 자, 우리 과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질량 보존하고 뒤에 뭐라고 써있냐? 법칙. 잘 들어. 법칙이라는 말은 과학에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완전 위대한 거야. 예외가 전혀 없을 때만 법칙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유력 법칙이야. 그냥 모든 게 다 떨어지잖아. 오마이갓. 만유력 법칙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야. 법칙이 아니라. 엄청 유명하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왜? 예외가 엄청 많아. 예외가 존재하면 법칙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닌데 뭔지 몰라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그럼 지금 알려주세요. 남아. 안 돼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 2학년 때 배워요. 그러면 중2 때 배웁니다. 언제까지 나오면 알려줄 거예요? 중1 때 배울 거야. 저 8시까지 어차피 나와야 되긴 한데. 일단 남아요. 8시까지 나와? 나 엄마가 8시에 오죠. 남아요. 이런 중청금 남아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내용 가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그럼 아직 이론에 불과하다.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을 다 써놓고 나서도 이 모든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예를 봅시다. 두 번째는 바로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 뭐냐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습니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갖다 놓고 질량을 다 잰 거야. 106.2 보입니까? 106.2g이라고 써있죠. 반응을 시킬 거야. 둘을 섞을 거야. 투명하고 투명하죠. 둘 다 투명한 물질인데 우르르 섞으면 어떻게 될까? 앙금이 생겨.
근데 이 물질의 이름은 차차 외우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은 소금물입니다. 투명하죠? 그 다음에 질산은은 본 적 없어. 나도 본 적이 없어. 그죠?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데 얘도 투명해요. 근데 둘을 섞으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냐면은 염화나트륨에서 염화와 나트륨이 섞여 있는 거고 질산과 은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갈라선 다음에 이 염화라는 물질과 은이라는 물질이 만나서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 염화은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염화은. 이게 바로 하얀색의 앙금이야. 하얀색 앙금이 막 생깁니다. 투명하고 투명한 물질이 만나는데 이상한 하얀색 앙금이 막 생겨나는 거야.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 근데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봐봐. 106.1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입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모식적으로 군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자, 화학 모형으로 화학식으로 표현하면은 염화나트륨 끊어지고 질산은도 끊어져서 얘가 염화, 얘가 은이겠네요. 그래서 염화은이 둘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만나고 나머지 것들끼리 결합하고 있죠. 서로 뜯어져서 만나는 치환이 일어나고 있는 치환.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걸 치환된다 그래. 치환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 반응은 화학 반응인가요? 물리 반응인가요? 화학 반응 1번, 물리 반응 2번. 애들이 1번이래요. 1번이래요. 정답. 모두 맞췄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좋아. 실력이 올라갔구만. 아무튼 다시 떨어져야지. 1번 화학 반응입니다. 성질이 바뀐 거 보이죠? 완전 다른 성질로 바뀌었으니까 색깔이 완전 바뀌었잖아. 색깔이 완전 바뀌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색깔이 바뀌는 것도 화학 반응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화학 반응이에요.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질량은 보존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염화나트륨을 NaCl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질산은 AgNO3라고 씁니다. 나와있네요. 나와있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게 NaNO3가 되는 거고 얘가 AgCl, 이게 바로 우리 여기 염화은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자, 지금 당장은 이것들까지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이 아직은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질량 이런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네 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차차 우리가 화학을 정복하려면 염화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써보세요. 염화나트륨, 나트륨은 Na인데 염화는 Cl이잖아. 오케이, NaCl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산은, 은은 Ag인데 질산은 NO3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다른 나라 얘기 같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목표점을 제시하는 거야. 질산 나트륨은 나트륨 앞에 쓰고 질산 NO3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염화은은 Ag고요. Cl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앙금이 발생됐다는 걸 화살표로 아래로 표시합니다. 보이나 이거 체크. 앙금이 생성되었다는 걸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앙금이야! 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오케이.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 확인했어. 끝. 기체 발생 반응 세 번째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내용. 이부터 보세요. 똑같은 그림을 볼게요. 봐봐. 자, 이건 달걀 껍데기를 준비하고요. 묽은 염산을 준비합니다. 염산은 알죠? HCl 염산인데. 자,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놨어. 뚜껑을 닫아둔 다음에 질량을 쟀어. 오케이. 얼마야? 이게 얼마냐? 102.1 보여요? 102.1? 102.1의 질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이게 뭐죠? 시험관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 묽은 염산하고 달걀 껍데기가 만나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돼. 그래서 이 용액이 여기 얘랑 만나게 하면요. 달걀 껍데기가 또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떤 이상한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 기체의 종류는?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체크.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탄산칼슘, 이게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인데 탄산이 CO3거든. 그래서 CO3에서 CO2가 튀어나오는구나 라고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CO3에서 CO2가 튀어나오겠구나, 이산화탄소가 나오겠구나 라고 암기해도 돼요. 자, 어쨌든 발생된 기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니 없니? 밖으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그대로 질량으로 측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네. 보시죠. 질량 변하지 않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이 반응을 해서 완전 다른 기체가 발생하는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도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걸 뚜껑을 열어. 반응을 시킨 다음에 다시 세운 다음에 뚜껑을 확 열면 어떻게 될까? 질량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날아 도망가 버릴 거 아니야? 도망가 버린 이산화탄소만큼 질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다시 또 뚜껑을 덮으면 아니지. 이미 도망갔는데? 산소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런 기체는 날아가 버리고 나서 산소는 그 공간을 채우러 들어오겠지만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은 다르거든요. 공간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무거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서 공간이 비잖아. 거기 산소가 채운다고 하더라도 질량이 좀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달라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봐봐,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질량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건 아니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 건 맞는데 뚜껑을 열어놓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것 뿐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질량이 뚜껑을 열었더니 100밖에 안 나타났다. 질량 보존 법칙 성립 안 하네. 그럼 돼안 돼? 그런 건 아니야. 날아간 이산화탄소가 얼마다? 2.1이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는 거지, 이건. 질량 보존 법칙을 기본으로 깔고 이 정보를 맞춰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우 알겠어? 네. 오케이, 알겠대요. 자, 이것도 모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탄산칼슘, 안녕, 탄산칼슘이고요. 얘가 염화수소가 염산이에요. 염화수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두 개가 얘가 퉁 잘라지고 얘도 이렇게 어떻게 되면서 띵띵띵이니까 이렇게 퉁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얘랑 얘네들이 만나고 그다음에 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모양이네요. 자, 얘는 그러면 화학 반응일까요? 물리 반응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손가락. 화학 반응 1번, 물리 반응 2번. 정답은 1번. 정답! 박수 주실까요? 재미없나 이제? 알았어요. 잘 맞췄네요. 지우 박수 한번 칠까요? 잘했어. 움직여. 그렇지, 움직여. 움직이세요. 너의 지금 멘탈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쌤이 노력 안 될 것 같아. 오늘 그래서 노력을 해봐야지 쌤인데 포기부할 수 없잖아? 마이주의 힘. 마이주의 좋아. 뭐가? 왜 나의 콩글리시가 마음에 안 들어? 포기부. 생기부. 맞아. 우리 생기부에. 살아났어. 쉬는 시간에만 살아. 그러네. 쉬는 시간 같이 할 건데? 자,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딱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겠지만 뚜껑을 열어버리면 반응 후의 질량이 줄어들게 된다. 왜? 이산화탄소가 도망가 버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닫혀있는 용기, 이걸 닫힌 용기라고 하고요. 열려있는 용기를 열린 용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용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용기 브레이브. 그만해? 그거 말고 컨테이너요. 뭐지? 컨테이너? 박스 아니야, 그럼? 용기. 용기? 맞아, 컨테이너 맞아.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용기야? 네. 커리지 아니야, 커리지? 그거는 그 용기가 아니고요. 용기라고? 선생님 말한 용기가 아니라 제가 말한 용기는 그 선생님 아. 말한 마음의 용기가 아니라 그 그릇을 닦는 용기. 그릇을 컨테이너로. 맞아요, 컨테이너라고. 오, 그럼 컨테이너 박스가 용기구나. 커다란 용기. 알았어요. 컨테이너.
우리 그릇은 컨테이너 박스가 용기가 아니라 용기가 이런 컨테이너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저 달라요. 영어- 완전 달라요. 알았어요. 영어 천재네요. 아, 쌤이 알고 있는 용기는 볼, 그죠. 슈퍼볼. 그거는 공룡. 알았어. 그만할게. 자, 이렇게 해서 기체 발생 반응까지 살펴보았고, 쌤은 성공했습니다. 지우를 깨웠기 때문에 와. 성공했어요. 다시 자면 또 슈퍼볼 얘기할 거야. 알겠죠? 또 몬스터볼에 가둬놓을 거야. 근데 그거. 안 되지. 그걸 진짜로 정신 믿어? 번쩍 드나요? 세 번째입니다.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자, 연소 반응이라는 건 뭐야? 연소.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자, 문제. 태우려면, 어떤 물질을 태우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물이 뭐야? 열도 있어요. 산소 정답. 자, 연소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산소. 바로 열에 해당한 뜨거운 온도입니다. 온도. 이걸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운다면 탈물질도 필요하죠. 그냥 꼭 필요한 게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아싸. 그래서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게 뭐야? 산소를 공급하는 작업이에요. 어휴, 저 다 타면 어떡해? 아이고! 형이 뭐야? 우와 재밌다. 나쁜 사람이죠, 그지? 나쁜 사람이야. 저희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와서 불났을 때 물 뿌리는 건 왜 뿌리는 거야? 불 끄려고. 그렇죠. 발화점,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인 겁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뭐가 산불이 막 났을 때 흙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나무를 다 잘라버리거나 나무를 번져오기 전에 나무를 다 잘라버리거나 탈물질 흙으로 없애기. 이렇게 담을 쌓는 것들이 탈물질을 없애는 작업들인 거야. 자, 연소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산소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연소시킬 때도 그죠?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산소가 들어가서 타면 뭐가 나온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나오는 생성물이 뭐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두 번째 수증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무조건 나와요. 그게 연소의 특징입니다. 산소가 투입된다. 첫 번째 산소가 투입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산소 부분과 이산화탄소 수증기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나무가 다 타버리고, 자, 봐봐.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남은 물질, 그걸 재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나무 속에는 무기물과 유기물이 함께 들어있거든. 유기물이 탄소야. 그리고 탄소가 여기 이산화탄소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우리를 먹는 그럼 거. 뭐만 얘기해줄게요. 그럼 뭐만 남게 되는 거야? 무기물만 남게 되는 거야. 무기물은 타지 않는 물질입니다. 타지 않는 물질이 무기물이에요. 그게 재인 거야. 무기물이 재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타지 않는. 그래, 타지 않는 무기물. 뭐라고? 무기물. 흔히 제거리는. 아니 개그는. 아니 안 거야. 무기물의 예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무기물의 예는 약간 금속성 성분들이 타지 않아요. 뭐 철,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금속성 물질들이 타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또 재가 남잖아. 그거는 재가 남는 게 마그네슘이 도망간 게 아니라 마그네슘의 산소가 달라붙은 형태가 그 형태야. 달라붙은 거야. 이때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무기물들이 남아있는 게 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자, 중요한 건데, 이렇게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 둘 다 기체죠? 기체가 두 개나 발생돼. 응? 네. 기체. 네. 열려있는 용기라면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 질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자, 열린 공간에서는 질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닫힌 공간에서 한다면 기체가 도망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질량이 보존되겠네요. 졸리네요. 질량이 보존되겠죠? 아이고. 질량이 보존되겠죠? 고마워. 질량이 보존될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일정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도망가지 못하니까. 자, 중요한 건 나무하고 산소를 더한 질량과 발생된 제2산화탄소 수증기 이 전체 질량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질량 보존 법칙은 여전히 성립한다. 라는 말 하는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 질량 보존 법칙은 왜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반응 전과 후에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당연한 거고. 왜 질량이 일정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할 생각이지. 반응 전과 후에 뭐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없기 질량. 때문에. 그러니까 질량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무게. 다시 말할게. 이따 또 물어볼 거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고 오늘도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도 학교에서 과학 안 하는 건데. 응? 우리 학교에서 과학 안 하고 선생님이 그렇지. 총질량은 인쇄 강의 해주시는데. 자, 아까 마그네슘 같은 이런 금속성 물질. 자, 두 번째 할게요. 강철솜. 봐봐. 여보세요. 이 나무와 같은 무기물과 유기물이 섞여 있는 물질 말고 그냥 무기물 덩어리. 그 무기물 덩어리가 강철솜입니다. 강철솜. 이건 그냥 철이야, 철. Fe, 철입니다. 철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기물 덩어리야. 걔도 연소시키면 탈까 안 탈까? 안 타요. 탑니다. 타요. 네, 더 따뜻해요. 엄청 커다라면 안 타는데 이걸 되게 얇게 만들어서 태우면 탑니다. 마그네슘 같은 거 얇게 만들어서 또는 철 같은 거 얇게 만들어 태우면 훅 타요. 타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C가 탄소가 들어있지 않죠. 그럼 이산화탄소 나와 안 나와? 수증기 안 나와. 둘 다 안 나와. 그냥 산소만 달라붙고 땡! 끝! 그래서 여기는 철하고 산소가 만나면 다른 거 발생 안 하고 그냥 둘이 달라붙은 거 땡! 보여?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산화철. 산화철이라고 부릅니다. 산화철.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더한 질량은 얘하고 어떨까? 같겠죠? 같겠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 열린 공간은 산소가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만약에 철의 질량이 100g이고요. 이때 요 녀석의 질량이 20g이라고 한다면 산화철 몇 g 나오겠어? 120g 나오겠지? 네. 그치? 근데 열린 공간은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니 없니? 그러면 가능하죠. 그치? 그러면 산소가 계속 투입되니까 얘는 더 많아집니다. 열려있으면 계속 질량이 증가될 거라는 거야. 타면 탈수록. 물론 다 타면 일정해지겠지만 타면 탈수록 점점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열린 공간에서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야. 계속 산소가 공급될 테니까 공급된 산소의 질량만큼 계속 질량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걸 닫혀있는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딱 100g, 딱 20g만 반응하니까 딱 120g만 나오겠죠. 더 이상 산소는 공급될 수가 없으니까 질량은 일정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와. 내용 정리 확 다 끝내버릴까요? 네? 왜? 조금 남았어. 네. 네. 아니요.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줍시다. 아니야, 우리 뭐라고? 쉬어요. 좋아요. 알았어요. 네. 엄마 나 자요. 아니야, 괜찮아. 충분히 또 이 내용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다수결에 의해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아싸, 피파야. 피파를 한다고? 배터리 잠깐 몇 프로야? 10% 남았어. 망했다. 배터리 10% 남았어요, 선생님. 나야, 거기 살지. 그 노래 어떻게 알아? 네? 그 노래 어떻게 알아? 네? 아, 진짜? 다 알아? 네. 근데 저들 거기 잘 지내니 하고 그 다음부터